스님께서는 36개월 이후에는 누가 키워도 잘만 키워주면 상관없다고 그러셨는데요. 만약에 이제 직장 생활 때문에 100일도 안 된 그런 거 한 80일 그 정도 아기들이 어린이집에 맡겨졌을 경우에 뭐 어떤 분리불안이나 그런 걸 만약에 아이가 느껴서 큰다면 혹시나 그런 것들 부모가 어떻게 나중에 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. 예. 우리 부모님한테 맡기진다든지 할머니한테 맡기지더라도 지금 할머니한테 맡겨서도 지금 이 내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럼 할머니한테 용돈을 드리든 뭐를 드리든 이 뒷바라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. 이게 내가 키운다라는 것은 누구를 이렇게 시켜서 키워도 이건 내가 키우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경제력인 뒷받침을 해주니까 이걸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분이 키운다 이 말이죠. 이거는 경제력인 내가 조금 이런 능력이 나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. 그럼 내가 경제가 없다. 예를 들어 가지고 애를 키우는데 한 70만 원 정도 경제력인 소모가 일어나는데 내가 그러면 일하러 가는 것보다 일하러 가면은 한 70만 원 번다 이 말이죠. 그러면 일 가는 것보다 애 키우는 게 맞습니다. 근데 내가 이 사회 나가고 내가 경제를 일으키면 한 200만 원 정도의 경제를 일으키는데 근데 애는 키워야 된다. 이러면 한 70만 원이나 100만 원 주고 키워줄 사람한테 맡기서 나는 이 사회 나가서 일을 해갖고 경제를 일으켜서 반씩 갈라서면 됩니다. 그렇게 하는 대신에 나한테는 뭐가 떨어지느냐. 사회 나가서 공부하는 질량이 내한테 떨어져요.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, 이거는. 내가 애 키울 그 나이에 지금 사회는 사회에서 공부를 할 때입니다. 그러니까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든지 사회를 접근해야 되는 사람들.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 내가 일을 하면서 그리고 일을 하는데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만일에 200만 원 버는데 200만 원이 다 들어갈지라도 나는 사회에서 일하는 게 내한테는 엄청나게 큰 덕을 봅니다. 이 아이를 키우는 소모전은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 하고 이거를 여기 사회에서 내가 일으켜서 줄 수 있는 거니까 사회 나는 일하는 그 자체가 내가 성장되고 있는 겁니다. 공부가 되고 질량이 성장하고 있다 이 말이죠. 이 수입은 나중에 표나는 수입이기 때문에 엄청난 질량입니다. 그래서 이 아이를 키워주는 분 보고 고맙고 감사하고 이래가면서 이 아이가 크면서 가족이 돼가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쓸어 안아 가야 되는 사람들이다. 우리 자식을 키워주는 유모는 결국은 우리 가족입니다. 유모는 자식을 키워주는 대신에 나는 사회에서 많은 지식을 갖추고 질량을 갖추어갖고 이 유모한테 무엇을 얼마나 질량의 도움되게끔 해줄 것이냐. 이게 자식을 키우면서 자기는 공부를 못 했잖아요. 사회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질량을 갖춘 거를 이 유모한테 얼마나 전달을 해서 이 사람도 유익하게 성장하게 해줄 것이냐.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렇게 못하고 유모는 자꾸 돈을 주고 애만 키우고 이러고 나는 내 지식만 갖추고 유모한테 도움된 게 없으면 유모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집에 대한 헐뜯습니다. 이거는 내한테 줄 수 있는 걸 안 줬기 때문에 그 질량만큼 이 질량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.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. 그럼 요걸 조금 더 나가면 어떤 쪽으로 가느냐? 우리가 내가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나는 경제력이 잘 좋아지고, 지위가 높아지면서 운전수를 계속 데리고 다닙니다. 10년 동안. 10년 동안 운전수를 데리고 다니다가 운전수는 봉급을 줬으니까, 운전수한테는 봉급 주는 거 외에는 준 게 없다. 정신적인 질량을 준 게 없다. 없으면 운전수가 여기서 나가게 됩니다. 내 지위가 더 높아지니까 이 운전수는 질량을 안 줬기 때문에 그 지식을 더 안 갖췄으니까 떠나게 돼 있어요. 왜? 질량 대비에
운전수가 무식한 게 이거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럼 떠나는 겁니다. 떠나면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?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켜야 할 상황,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밖으로 가져 나갔고 엄청나게 다른 식으로 남들한테 이야기해서 뇌를 어렵게 만들어요. 이걸 배신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배신이 아니고 네가 이 기사한테 할 짓을 안 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. 항상 사람을 내 주위에 두고 내가 할 일을 이 사람이 해주고 있고 나는 성장하고 있다면 성장하는 이 힘을 질량을 이게도 다 같이 이렇게 논아줘야 된다라는 거죠. 응? 이 사람은 학업일만 하고 그냥 10년 20년 나눠버리면 여기서 에너지 질량을 못 채워줘 갖고 성장을 못 시켜준 것 때문에 짐승짓을 하는 건 내가 꼬다시 다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. 이게 오늘 이 사회에 전부 다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.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 회사의 직원들을 전부 다 질량을 키우는 것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. 이 질량이 안 크고 계속 먹고 살라고만 살게끔 놔두고 돈만 자꾸 월급이라고 주고 있으면 나는 엄청나게 큰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 직원들이 아주 무식해지는 겁니다. 먹고 살라고 사니까. 이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아무것도 못 해줘요. 이러면 헤어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나를 치게 됩니다. 이게 지금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. 내가 이끌고 가는 내 식솔들을 방관했을 때 일어나는 법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. 그걸 이것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거든요. 니 또한 무식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.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질량의 법칙을 우리는 존중해야 되고 이걸 이제는 가지고 만져 나가야지만 이 답이 풀리는 것이지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식을 이렇게 키울 때도 항상 질량의 법칙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내가 이 자식을 키워줄 사람을 찾았다면 내가 사회에서 버는 거를 가지고 이 사람을 다 주더라도 나는 사회를 배워가면서 성장을 하는데 이까해야지. 자식한테만 매달리가 있다가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나갈 수 있는 길이 끊긴다 이 말이죠. 지식이 모질해가지고. 몇 년을 굽어버리면 이 사회에 뒤처져요.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공부를 하고 틈틈이 어떤 거를 한다든지 이런 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. 자식만 바라보고 있다가 몇 년 꾸어버리면 사회에 뒤처져서 못 나가, 이제 못 따라가. 이해갑니까? 정법 방법대로 3년 동안 엄마가 키우고 아버지한테 보냈는데요. 예. 이 아들이 다 커서 엄마를 원망하거든요. 예. 이런 문제는 왜 그런 건지, 그리고 이혼한 부부가 나중에 자녀가 결혼식 할 때 꼭 같이 참석하셔야 됩니다. 참석 안 해도 됩니다. 유모가 키우시면 유모 같은 결혼식에 데리고 들어가도 되고,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36개월 안에 이렇게 다 하고 상대한테 넘겨줬다든지 내가 역할을 나는 여기서 손 띄겠다라고 했으면 이거로 끝나는 겁니다. 네가 찾아가도 안 되고 거기에다 정을 실어도 안 되고 이제는 내 할 임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회 그대로 봐야 됩니다. 내 자식도 이런 것이지 내가 이렇게 손을 띄놓고 내가 간섭을 해버리면 이 자식 잘못 커요. 잘못 큰 만큼 이거는 또 내가 배랑 맞아야 됩니다. 자연의 법칙은 내가 잘못한 거는 0.1mm도 틀리지 않게 니한테 그것이 화근으로 다가온다라는 거, 이건 명심을 해야 됩니다. 우리가 왜 이렇게 살면서 이런 애환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은지 이런 법칙을 잘 몰라갖고 그런데 0.1mm도 안 틀리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이걸 우리가 공부를 안 했어. 모르고 지금 우리는 힘들게 살고 있는 겁니다. 알고 바르게 사는데 힘들게 살게끔 인간은 절대 만들지 않았다. 이런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, 이때까지. 그리고
자식을 낳아가지고 이게 아버지한테 놔두고 그냥 키우게 했으면 내가 평생도록 나는 여기서 한이 안 풀립니다. 여자는 자식을 낳아갖고 아버지한테 띠주고 내가 핏덩어리를 띠주고 나와갖고 내가 생활을 한다면 네 평생을 가도 이 한은 안 풀리게 돼가 있다 이 말이죠. 왜? 36개월 네가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. 내가 36개월 할 일을 하고 나서 그러고 정리를 해갖고 남의 아버지 손에 갖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한이 안 남. 이런 거죠.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손에 이렇게 주고 내가 따로 할 일을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하고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이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질량이 지금 자식한테 지금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키우도록 하고 나는 지금 할 일을 닦아가는 겁니다. 근데 이거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옆으로 두는 거거든요. 그리고 나는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없다.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내 자신이 키우기는 힘들다. 이래 싶으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옆으로 돌려놓고 나는 손 띄어야 됩니다. 손을 띄면 어떻게 되나? 이 자식은 어떤 인연을 만나도 만납니다. 이거는 하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하느님이 점지해갖고 이 자식을 키울 사람을 정확하게 찾아줍니다. 그렇게 내 자식이라고 데리고 있으면은 이거는 하느님이 손을 못 대. 네가 키울라 하기 때문에. 그래서 네가 이걸 다 풀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. 요런 것들이죠. 그러니까 자식은 욕심내는 것도 아니고 내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면 내한테 가슴 깊이 이 상처는 이 못 박힌 이 한은 죽어서도 안 풀립니다. 죽어서 영혼이 돼서도 안 풀린다 이 말이죠. 안 풀리니까 죽어서도 내 자식 혈통을 찾아가 가지고 내 자식에 모내준 것 때문에 그거 붙어 가지고 이렇게 왕래를 하는 바람에 자식이 또 잘못되고 이것이 계속 내려간다 이 말이죠. 요렇게 내려가면 그 집안에서 거기에서 또 자식을 놓으면 이런 환경을 또 겪으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. 죽어도 한을 못 푸는 게 바로 요런 것들이에요. 이거는 천벌이다. 이런 거 한이 맺히는 건 천벌에서 한이 맺히는 겁니다. 쥐벌에서는 한까지 안 맺히는데 천벌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만질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. 자식을 이 땅에 오게 하고 이 자식을 내가 할 도리를 안 하고 피하게 되면 나는 천벌을 받게 돼 있다. 이것이 내 가슴에 박힌 이 대못은 누구도 뽑아줄 수 없는 것이다. 이것이 한 맺힌 인생을 사는 겁니다. 이게 영혼이 돼서도 못 풀고 다닌다. 이런 것들이죠. 이건 무서운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차원계에 가서 영혼이 돼서도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죠. 그래서 할 도리는 하고 사는 것이 좋다. 이렇게 보면 되고 만일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나중에라도 내가 이걸 깨닫고 알았을 때 그럴 때는 내 자식이 아닐지라도 나무 자식들도 내가 이는 자식들에게 공을 일으킴으로써 내 한도 풀릴 수 있다. 이런 거죠. 이 사회 모든 자식을 나의 자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는 행을 함으로써 이는 어려운 기운들이 풀릴 수 있다. 이해가 갑니까?